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 기강과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병영 문화 혁신을 지속해가는 우리 군. 국민이 체감하는 군 인권 및 복무 정책 수립으로 선진 정예 강군으로 나아갑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군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을 들여다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 군의 군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방부에서 군인권 개선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신숙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명칭이 좀 어려운데요. 보통은 군인권국이라고 하고요. 국방부에서 군인 인권들, 그리고 인권 보호, 그리고 성폭력 예방 대응 정책, 양성평등 정책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에 근무 중인 김영곤 선임연구원입니다. 올해 초 민간군 합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조치로 국방부 군인권 개선 추진단이 창설됐고요. 장병 인권 보호의 획기적인 개선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반긴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급식 문제 등 여러 병역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고, 수개월간의 그 논의의 결과물의 하나로 올해 2월에 군인권 개선 추진단이 발족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산재에서 기능을 해오던 인권이나 양성평등, 그리고 성폭력 예방 대응 정책들이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이 업무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네. 군인권 개선 추진단 좀 명칭이 생소한데요. 임무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일단 국의 이름부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보통 이제 군인권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군인권 개선 추진단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축으로 업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권과 병영 생활의 개선, 이게 한 축이고요. 네. 두 번째가 양성평등 정책, 그러니까 여군의 문제라든가 육아 여건의 보장, 그런 게 두 번째 축이고, 세 번째 축이 바로 성폭력 예방 대응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세 가지의 축으로 저희 그 국의 임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동안 이런 기능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개별 부서와 개별 조직에서 다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군 합동위원회 논의할 때 하나의 조직에서 모아서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약간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그래서 모아서 지금 이제 종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금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인권 보호관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저희 그 소통창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국장님 임무가 아주 막중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담 조직이 생기면 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이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이 정책들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군 인권 개선 추진단 출범으로 눈에 띄게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 박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인권이나 병영 문화나 이 양성평등 같은 정책들이 어떠한 그 감독 부서와 보고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분절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또 뭐 유사한 내용들에 대한 실태 조사, 과제 평가 등에 있어서도 이제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업무 수행이 좀 불가능했는데요. 군인권 개선 추진단은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통합하는 아우르는 그러한 통합된 조직이기 때문에 인권 종합 계획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법률상의 기본 계획인 군인 복무 기본 계획으로 통합을 했고요. 네. 그 유사한 기능의 회의체를 군인권 개선 협의회라는 조직으로 이제 통합 신설하는 등 인권 관련된 정책을 군인권 개선 추진단 중심으로 총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군인권 개선 추진단의 주요 이제 추진 정책 그리고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총 73개 이제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부연 설명 국장님 좀 더 해주시죠. 네, 그 작년에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의 결과 총 73개 권고 과제를 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는 그 73개 권고 과제를 이행 가능한 형태의 실천 과제로 구분을 하였고 그 결과 총 102개의 세부 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방부와 각 군은 이 102개의 세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이미 그 완료가 된 것들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휴대전화 허용 확대라든가 여러 평일 일과 후에 여러 가지 그 자기 개발 시간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시범 운영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계속해서 이 102개의 세부 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건 우리가 또 여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병영 문화 개선 혁신은 진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진척 네. 상황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 국방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우리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될까? 군인들은 예전부터도 있었는데 네.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군인들, 특히 이제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과 많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단지 예전에 그 세대 갈등이라는 그 젊은 세대와 구세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세대, 보통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세대들이 왔고 이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인데 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 약간 부조리하다거나 이건 좀 안 맞다. 이거는 전투 임무와 상관없는 건데 이런 건 약간 성희롱성 발언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보통 참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바로 민간 사회와 비교할 수 있고 친구들과도 소통할 수 있고 타 부대와도 바로바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여건을 균등하게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두 번째로는 간부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간부들의 특성상 본인들이 어려웠거나 심리적으로 그 불안한 상태를 그 밖에 내세우거나 아니면 밖에 그 솔직하게 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들의 인성 검사를 그 제대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들의 어려움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서 간부 인성 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있고, 그리고 간부들의 익명성을 그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정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는데요. 특히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전담 조직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충하고, 그리고 선고증 전문 상담관 확보하는 것도 큰 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지금 선고증 전문 상담관 정원이 그 내년까지 3배 이상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그 군대 하면 갖는 선입견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구타나 네. 가혹행위, 병역 폭력, 병역 부조리 이런 그 악습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고쳐지고 이제 진짜 다 옛날 얘기인데 그래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실제 구타, 가혹행위 같은 병역 내 부조리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군 법무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병사들의 징계 건수가 2014년에 18,703건에서 2020년에는 8,176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식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서 복무 중에 구타 그리고 가혹행위에 대한 경험 여부를 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응답자 중에 2.5%가 구타를, 그리고 3.9%가 가혹행위를 경험을 해봤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고, 2021년에는 응답자들의 0.4%가 구타를, 그리고 0.5%가 가혹행위를 경험해봤다고 응답하는 등 이러한 그 사건 발생 추세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2년에도 이 군 내 인권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 질문 중에 군 내에서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간부나 병사 모두 이러한 부분이 잘 보장이 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어떠한 그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군 인권이 한층 더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2016년에 군인 복무 기본법이 제정이 된 다음에 상당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병역 문화이 혁신하고 그리고 개혁이 있으려면 사실은 법적인 뭔가 이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마련해 준 게 바로 그 기본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요. 군인 복무 규율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규정하던 군인의 지위라든지 권리에 대한 사항을 이제 법률에 담았기 때문에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장병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인은 이제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뭐 일반적인 공무원들과는 좀 기본권의 보장 방법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군인복무기본법은 이러한 기본권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장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방부는 이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서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2019년에는 병역문화혁신활동의 그 주간 부서로 병역문화혁신팀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 군내 병역문화나 인권 개선이 더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무 여건을 개선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제 의식주 정말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밥이 좀 맛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잠자리가 편해야 훈련도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전투력 향상에 이 모든 것이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MZ 세대 장병들 같은 경우에 네. 어떠한 그 의식주 같은 질 높은 복무 생활에 대한 그 욕구도 높고요. 어떠한 그 복지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민간군 합동위에서도 이러한 그 장병들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권고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입는 것과 관련해서 장병 피복 착용 체계 그리고 조달 체계를 개선했고 선호하는 침구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인 급식비를 올렸고요. 네. 그리고 브런치 또는 간편식 등의 특별식을 운영하고 있고 급식 운영 체계의 전문화 다양화 그리고 조리병에 대한 처우 개선, 취사식당 환경 개선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 공간과 관련해서 현재는 병사들의 그 침대형 생활관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간부 숙소도 시설적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2인에서 4인 정도의 기준으로 생활관을 이제 설계하려고 복지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간부들 같은 경우에도 1인 숙소 위주로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복지 계획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저도 무척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자.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좋네요. 전우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뭐 음악도 흐르고 뭐 회의도 좀 하고 지금 이런 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군인의 복무 환경이나 뭐 복지 증진 역시 중요하죠. 젊은 세대들 인터뷰해 보면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이 봉급하고 워라밸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사실 뭐 신세대 이 장병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병 봉급 인상이나 자기 개발 여건 조성 그리고 일과 후 휴대폰 사용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단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병사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몇 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휴대전화 허용만큼 병사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정책도 이제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2020년 7월부터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되면서 일단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군 복무 과정에서 주로 병사들이 어려워했던 것이 사회와의 단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과 후에 휴대폰을 쓰면서 사회에 뭐 돌아가는 소식도 이제 듣고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보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자기 개발 뭐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수업을 듣는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가장 큰 장점은 오히려 간부들에게서 들었는데요. 간부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서 병사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졌다. 그리고 긴급하게 어떻게 호출하거나 연락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연락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서 병사들에게 그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면 저희는 휴대폰이 뭘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물어봤는데 병사들은 이미 휴대폰을 어떤 도구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휴대폰을 몇 시간이지만 그 몇 시간이나마 이제 허용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많이 그 사회와도 소통을 하고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삶의 질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 복무 자체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즘 MZ 세대에게 휴대폰은 거의 신체 일부입니다, 나의.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네. 심장이에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장병들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조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장이 좀 있습니까, 박사님? 네, 근데 사실 현재까지는 일과 시간에는 핸드폰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이나 작전에 저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보안 사고라든지 인터넷 게임 중독, 도박 이러한 단편적인 어떠한 그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되면서 좀 사회 일각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국민, 간부, 병사 모두 어떠한 그 사회적인 고립감의 해소라든지 자기 개발 여건이 이제 더 많이 이제 보장이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휴대폰 사용의 순기능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처럼 이제 휴대폰 사용에 대한 표면적인 부작용을 능가하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앞으로도 휴대폰 사용이 건강한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서 장병 인권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는 장병의 권리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장병의 인권보호 기반 체계를 구축한 두 가지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장병의 권리 영역을 확장하는 분야에서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제초 청소하는 그런 각종 사역 업무를 민간 인력으로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교육 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휴대폰뿐만 아니고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에 외출도 시행하고 있고 병사들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을 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인권 보호 기반 차원에서 그동안 영창 제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심각한 인권 침해로 많이 좀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창 제도를 폐지해서 군기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창설되면서 군인권보호관과 협조를 하고 있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등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군의 그 수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국장님?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군사 경찰 예전 이제 헌병이라고 했던 군사 경찰에 해당하는 인원들인데요. 추진단에서 지난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수사 업무 종사자 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 상황에서 군 장병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 절차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수사 업무 종사자들의 역할을 일깨우고자 외부 인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또 금년 사실 7월 1일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성범죄와 사망사건 등 그 기존의 범죄가 민간 경찰과 법원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변화가 많고 그리고 군 인권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서 민간 그 수사 업무 종사자들 그리고 군사 경찰 그 조직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7월 1일 이후에 지금 그 변화된 군사법원법 그리고 변화된 절차로 시행된 지 한 반년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큰 이제 무리나 커다란 이제 잡음 없이 원활하게 잘 협조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사경찰 쪽에서 민간 경찰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지원을 잘 해주고 있어서 교육의 영향도 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군내 기본권 강화, 또 인권 보호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국장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국방부 군인권 개선 추진단이 국가인권위 군인권 보호국가도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협업이 잘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소개 가능할까요? 네, 사실 저희의 군인권 개선 추진단이라는 이름도 헷갈리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또 군인권보호관? 이건 또 뭐지 하고 굉장히 이름도 헷갈리고 이 조직과 이 조직은 뭐지 아마 혼동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쉽게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은 국방부를 떠나서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국가적 조직입니다. 네. 그 조직에서 특히 이 군인들의 인권을 더 각별히 보호를 하고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 중요성이 있어서 올해 7월부터 군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이 신설된 것입니다. 차관급 조직이고요. 이 군인권보호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인권보호국이라는 국단위 조직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생긴 겁니다. 네. 더 쉽게 말하면 국방부에 있는 저희 군인권 개선 추진단은 국방부 내에서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장려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조직이고, 이 군인권 보호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밖에서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이제 설치된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군인들과 장병들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협업 활동에 있어서 저희 국방부에서는 일단 군인이나 군무원들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바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네. 바로 통보를 하고 있고, 인권위원회에서 입회를 원하면 바로 입회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들이 수사를 하거나 어떤 인권위가 부대 방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진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바로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들도 사실 국방부뿐만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언제든지 제소를 하거나 진정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창구가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 그 장병들의 진정이나 조사 요청에 따라서 인권위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대로 또 권고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국방부는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시키고 또 다른 어떤 인권계 기본계획 수립에 저희가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랑 이제 국방부랑 군 내의 어떤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중 보호 장치가 지금 설치됐고 지금 활동 중이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인권 문제를 군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큰 문제로 이 생각을 하고 더 촘촘히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이는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군인권 보호관의 설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지난 2014년에 발생했던 의무병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일병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2015년에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했고, 여기서 이제 군인권 보호관에 대한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군인권 보호관 설치 법률이 임기 만료로 폐기됨에 따라서 입법 미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작년에 이 입법 미비의 해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국회에서 올해 1월 4일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서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병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구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충실히 관리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군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외국군의 사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지난 2월 차관직 속 군 인권 개선 추진단을 창설한 우리군. 이를 통해 군 인권 관련 정책 및 기능을 통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면서 안전한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의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군 인권 개선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외국군 군인 복무 정책과 병영 문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번째로 독일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독일의 제복 입은 시민은 민주적 원칙과 공동체와의 조화, 기본 임무의 충실한 수행 등을 균형 있게 담고 있습니다. 독일은 기본법, 군인법, 기타 법령상의 군인 권리와 의무 조항 등을 통해 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제한, 군 기본권 보호를 위해 기본법상 연방의회 국방감독관 임명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국방감독관법을 제정했는데요. 국방감독관은 군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장병들의 창원을 수리하는데 모든 장병들은 별도의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방감독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병 상호 간 동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존칭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는 독일군. 2011년 7월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독일의 모든 장병은 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 이후 시간은 개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단 비상사태 발생 등으로 일과 후 근무 시간이 연장되면 추가 근무 수당 또는 휴가로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미국군을 살펴봤는데요. 미국군은 원칙적으로 상호 존경으로 서로 예우해야 하고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는 금지, 위반 시에는 군형법에 의해 처벌해받습니다. 인권 관련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미국 연방법률 타이틀 10에서 군 조직과 운영에 관해 규정, 미국 통일군사법전에서 징계와 형사처벌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병영 문화를 살펴보면 미군은 병사 간 서열 및 동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계급과 관계없이 격려를 주고받지 않는데요. 전형적인 모병제 국가답게 미국의 병사들은 출퇴근을 실시하며 일과 이후에는 전적으로 자유시간을 보장. 대신 일과 이후 벌어진 사고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미군은 두발 등 용모와 관련하여 간부와 병사 간 구분을 두지 않고 통일적인 기조를 제시하는데요. 만약에 두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교정적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통합군사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영국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국군은 민간인과 동일하게 기본권을 향유하나 아임드 포스 액트에서 미국의 통일군사법정과 같이 형사처벌, 징계, 기본권 제한, 진정 관련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퀸즈 레귤레이션에서 장병의 기본권, 권리의 행사,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장병들이 갖추어야 할 의무는 영국 군인의 가치와 기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국군. 병영 문화를 살펴보면 영국군은 일과 이후 퇴근을 하고 훈련이나 작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말 근무나 초과 근무가 제한되는 등 자율적 활동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무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군 지휘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한데요. 용모와 관련해선 남녀의 구분만 있을 뿐 간부와 병사 간 따로 구분된 규율이 없습니다. 단 남군의 경우 단정한 두발은 필수. 스타일 등이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스라엘은 헌법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지만 다양한 분야의 기본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제시합니다. 군인의 권리는 이스라엘 군 조례에 대부분 규정하고 있으며 전투 및 군사작전에 있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병영 문화를 살펴보면 평일 일과 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는 개인의 자유시간을 보장, 식사, 의복, 기호품 등 생필품 대부분은 무료로 지급합니다. 건강, 이사 등의 이유로는 최대 45일, 장래, 결혼, 배우자 임신 등 이유로는 최대 58일까지 휴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군에 징집되어 복무하는 것 자체를 사회적으로 높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엘리트 부대에서 복무할수록 전역 후 사회 진출 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네요. 이스라엘 군에게 계급은 시간이 경과되어 업무 숙련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일 뿐 병사들 상호 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매우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미국, 영국, 이스라엘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장병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법제화돼 있고 장병 의무 측면의 교육 훈련 및 전투 전문성을 국가 차원에서 강조. 훈련이나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장병들의 선호와 다양성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 문화를 정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군 역시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 지평 확대와 민주적, 합리적 인권 문화 정착을 위하여 좀 더 친화적인 병영 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 등 철저한 군인 의무 준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튼튼한 국방과학기술 강군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군 인권 개선단 추진단 업무 중 이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이거 빼놓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딸을 가진 또 아빠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군내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네. 먼저 이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라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군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대된 여군들이 전투직이라든가 정책부서 등에 고루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여군이 확대되면 사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시설 관련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선에서 여성 화장실 등 필요 시설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군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방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법령이나 각종 훈령, 내교 같은 것을 그렇게 재개정할 때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이렇게 양성 평등 관점에서 무리가 없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설 개선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군에서도 두 차례의 전수조사를 19년, 21년에 걸쳐서 이제 했고 독립소대급 이상 부대에는 여성 필요시설을 계획대로 다 계획을 맞춰서 계획대로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내년까지 확보가 되게 돼 있는데 근데 이 필요시설은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 아마 군에 가보셨으면 보셨겠지만 콘테너 형태로 네. 이제 콘테너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의 화장실이랑 뭐 샤워실이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형태인데요. 사실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제 낫다고 여군들은 말을 그렇죠. 하지만 네. 문제는 저희 국방 군사 시설 기준에 그 콘테너 외에 근무자들이 이제 상주하는 각종 건물이나 시설에는 여성 화장실을 반드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계획은 바뀌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바뀐 기준이 신축 건물에만 이제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군에서는 대부분 아주 오래된 구축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건물들의 화장실을 바로 새로 설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왜냐하면 서류상 그리고 이미 계획상은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여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항상 화장실 문제를 지적합니다. 네. 그래서 콘테너가 필요시설이 있는 건 좋지만 일단은 필요시설로 가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에 각종 건물에 남자 화장실이 있는 때 바로 옆에 여군 화장실도 있는 것이 당연히 좋잖아요. 예. 그리고 여군들이 점점 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물에 여군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여군 화장실의 신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는 이제 현재 각 건물의 여군 화장실이 몇 개인지 현황이 제대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금년에 전수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 예. 각 건물마다 여군 화장실 최소한 한두 개 이상은 구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거 반드시 개선돼야 돼요. 네. 저야 뭐 어쩌다 한 번씩 가지만 네. 거기서 매일 생활하는 여군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지 교육, 우수 교관, 경연 대회를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장병들의 생활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이는 노력하고 그리고 성평등한 조직 기반을 강화해 가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현재 국방부와 군은 장병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성인지 교육 이슈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다 90% 이상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현장에서의 어떠한 그 체감 효과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병사부터 고위 장성에 이르기까지 기존에는 교육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전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국방부는 경력 생애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경력 생애 단계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임자라든지 신분별, 계급별 그리고 직무별로 교육 대상을 구분해서 그들에게 맞춤형의 어떠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또한 말씀 주셨듯이 뭐 우수 교관 경영 대회라든지 교관 양성 과정 같은 그런 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통해서 성인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4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성평등 소통 자치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해서 부대원들이 이제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국방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그 강력한 처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도 해야 되고 또 2차 가해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보호 조치는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네. 우선 군내 성폭력을 강력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징계 양정 기준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월부터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더 이상 이제 군사 경찰이라든지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하게끔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2차 피해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예. 국방부는 작년 민간군 합동위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받아들여서 여러 방안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그러한 기준을 구체화했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대 관리 훈령을 개정해서 2차 피해 방지 의무에 대한 주체와 금지 내용을 좀 더 명확히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재반 인사 관리 제도 또한 정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 점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죠,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김용곤 박사님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피해자는 언제든 바로 민간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혹은 그 위치상 민간경찰에 바로 뭐 신고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바로 이제 할 수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대 내에 신고를 해도 바로 저희가 민간경찰과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걸 좀 꺼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바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에 바로 경찰 쪽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저희 군의 성고충 상담관이나 각 군의 양성평등 혹은 성고충 그 예방 대응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면 바로 상담을 해주고 심리 상담 그리고 의료 지원 그리고 휴가 조치나 법률 지원 같은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지 안내받고 상담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그 절차라든가 하는 걸 그 돕고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작년 말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말부터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하겠다는 형태로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고가 이루어지면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가피해자 분리를 가장 먼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 엄중 처벌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아까 양정 기준이 이제 바뀌었고 그 처벌 외에 다시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무관한 다른 부대원들이라든가 이제 뭐 위아래 그 동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이나 2차 피해 같은 것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사실 이제 여러 그 현장에 가보면 지휘관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간부님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들리면 소문을 같이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추측성 발언을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특별한 악의라든가 어떤 다른 생각이 없이. 근데 그런 추측성 발언이나
소문을 이제 옮겨 얘기하고 아 그게 누구더라 뭐 원래 어땠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드릴 수 있는 충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 그런 말을 듣거나 혹은 누가 그런 소문을 말을 하려고 할 때는 그냥 스탑, 그냥 멈추세요. 더 얘기하지도 마시고 옮기지도 마시고 혹은 누가 그런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으면 신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멈추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 전문 그 전담 기관에서 충분히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어떤 소문이라든가 추측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월입니다. 군인권 개선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2327 군인 복무 기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이제 중지를 모은 바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정말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가 아까 태성원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군인복무 기본법상 반드시 수립하게 되어 있는 5개년간의 군인복무 기본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그 출범 시기와 맞춰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2023년에서 2027년까지의 군인복무 기본 정책을 만든 그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군인복무와 관련한 기본 철학 그리고 앞으로 할 실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모은 계획이 되겠고요. 사실 이런 계획을 만들 때 저희 국방부나 군에서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외부 전문가들이라든가 교수님 같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1차 군인권 개선 협의회를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대부분 이제 관심 갖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휴대전화 문제, 뭐 두발 규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휴가 문제,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2327 향후 5년이죠. 향후 5년 네. 동안 이 정책이 추진되는 계획인 만큼 저는 그 안에 그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네. 이게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한 내년 초 정도 이제 나올 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크게 장병의 기본권 신장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일단 첫 번째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병사뿐만 아니고 초급 간부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중점을 두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좀 남아있는 좀 전 근대적인 인권 침해 사례라든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화 계획 같은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장병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면서 정말 중요한 게 군사 대비 태세에 또 이게 완벽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조화롭게 균형 잡힌 그 복무 제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묘안이 없을까요? 박사님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 네. 싶은데. 네. 말씀하셨듯이 장병의 기본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철저한 군인 의무 준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인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정신 전력을 일단 확립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이라고 우리 군인들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만약에 비위라든지 범죄 행위를 그렇게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도록 징벌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병사 휴대전화 관련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는데 이 소지 시간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추진되면서 이 휴대전화 사용이 군 본연의 임무 수행 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떠한 그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예. 그리고 또 병사 휴식권 보장이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휴가 산정 방법을 좀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군사 대비 태세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도 찾아서 우리가 적용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징벌 제도 개선. 이거 정말 또 시급한 것 같고. 지금 국장님 뭐 부담스럽겠지만 휴가 산정하는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좋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철저한 교육도 실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아시다시피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서 이게 추진하던 것들을 하나의 통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추진단을 구성을 하면서 기존의 여러 다양한 현장 점검들을 통합을 해서 가급적 한 번의 현장 점검으로 한 부대에 가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게 지금 저희가 통합해서 하고 있고요. 가서 보면 현장 지휘관 주도로 현장 지휘관이 일단 본인이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안 상태에서 간부들과 병사들에게 교육하는 행동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이 현장 지휘관들과 그리고 주임원사 그리고 초급 간부들이 바로 숙지하기 쉽게 체크리스트 그리고 사례 중심 교육 형태로 교육할 수 있게 많은 콘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라든가 복잡한 프로세스보다는 최소한의 핵심 행동 수칙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걸 보면서 지켜야 할 것, 안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사례 기반으로 볼 수 있게 그런 다양한 행동 수칙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군에서 핵심 선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휘관과 주임 원사들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이 그 직책 수행 전에 소집 교육을 했을 때 그때 보직 전에 이러한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그 교육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병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보면 상당 부분 처우가 개선이 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 벌써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향후에 군인 복무 기본 이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 병사뿐만이 아니라 초급 간부를 포함한 모든 장병들의 이 균형 있는 복무 여건 개선이 좀 필요하다 싶은데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껏 여러 가지 그 병역 문화 혁신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군 인권 개선 정책들이 병사 중심으로 그 병사 위주의 좀 시혜성인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 와가지고요. 초급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기본권이라든지 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대변하는 언론 기사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으셨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급 간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군 사관 경쟁률이 요새 들어서 많이 감소했다는 것. 네. 그리고 자살률과 관련해서 전체 자살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병사에 비해서 초급 간부들의 자살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러한 기본권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급 간부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그 상황들에 대해서 10분 공감하고 그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병역 자원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군 내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앞으로는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균형적인 복무 여건의 향상 정책들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 이 때문에 이제 초급 간부뿐만 아니라 국방 가족이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국방 인력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이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예. 또 복무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 국방부가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국은 기본권 보장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복무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또 전투력 향상에 바로 이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좀 더 해야 될지 박사님의 의견, 다짐, 당부 다 좋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속적으로 기본권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체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사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서 자율과 책임의 주체적인 복무를 보장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서 또 자율에 따른 책임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네. 기본권이 확대되는 만큼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그 복무 규율 같은 것들 등을 이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어떠한 그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저 또한 이 연구자로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또 수행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방부와 군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잖아요. 예, 군인권 개선 노력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군대가 뭘로 구성된 조직입니까? 군대는 군인으로 구성된 조직이거든요. 사람이잖아요. 네, 예. 사람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군인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전투 단위입니다. 예. 따라서 군인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들이 안정되게 복무를 해야만 유사 사태 때 그리고 실전에서 전투력을 배가할 수 있고 그 필요한 전투력을 바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군에서 일선 지휘관님들하고도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민간 전문가분들의 의견 수렴까지 해서 종합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인권 개선은 무형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또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투력 향상에 또 꼭 기여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의 인권 보장과 그리고 선진 병력 문화 조성, 이거는 군의 전투력 향상의 또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그리고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권 존중의 병역 문화 조성을 통해 군내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병력을 구현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